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네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스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스킬즈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관련 정보, 그리고 스킬즈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볼 건데요. 후반에 있는 재무제표 부분은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킬즈는 제가 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실제로 조금 진입을 해보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왜 스킬즈를 진입하게 되었고 스킬즈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는 쉽게 말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낡은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 기업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승부욕과 금전적 보상을 극도로 끌어올리면서요. 이것은 스킬즈가 낡은 모델이라고 칭하는 수익 모델들인데, 바로 이 게임 내 광고와 게임 내 결제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은 이렇게 광고가 있거나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이 있죠. 스킬즈는 이런 수익 모델은 게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거나 과금 유저와 비과금 유저의 형평성 차이 등으로 흥미를 잃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스킬즈는 모바일 게임의 이런 낡은 수익 모델을 깨기 위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킬즈는 이 게임 제작 회사는 아니고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네, 핵심은 바로 이 토너먼트와 리그 개념인데요. 요즘 e스포츠를 하면서 수많은 게임 경기들이 열리고 있고 대회 상금 또한 커져가고 있죠. 시청자들은 그것에 열광하고 있고요. 스킬즈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게임에 이 토너먼트와 리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온라인에 접속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토너먼트 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e스포츠 경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리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참가비가 필요하고 일정 순위를 기록한다면 상금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쟁 심리와 보상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셈이죠. 수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로 볼게요. 두 명의 게이머가 한 경기를 하는데 지급하는 비용은 각각 60센트입니다. 600원 정도죠. 그럼 총 1.2불의 참가비가 모이는데 이 중 85%가량인 1.02불은 승리자에게 상금으로 돌아가고 15%는 수수료의 명목으로 이렇게 이제 스킬즈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게이머들을 연결시키고 게임 경기 참가비의 일부가 이 스킬즈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비즈니스 구조상 스킬즈는 이제 매출 원가가 거의 없으며 매출 총 이익률이 95%에 달합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이론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 매출 원가와 자세한 이제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재무제표 부분에서 깊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저들을 만족시키는 게임 컨텐츠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스킬즈가 제공하는 게임은 화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고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소모하지 않는 그런 보편화된 캐주얼 게임들입니다. 하지만 또 보시면 승부욕을 최대한 자극시키고 대회에 참여시키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네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100만 불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임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하루에 스킬즈에 접속해 있는 평균 시간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2020년 기준 하루에 스킬즈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0분인데, 이 시간은 42분을 기록한 유튜브나 38분을 기록한 캔디 크러쉬 혹은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평균 이용 시간인 이제 26분에 비해서는 약 58%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고요. 스킬즈 매출의 핵심은 아무래도 많은 이용자 수와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시간량임을 볼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스킬즈 매출 증가의 비밀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모바일 게임은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스킬즈의 경우 달랐습니다. 캐주얼하고 중독성이 강한 이제 게임 종류에 현금화가 가능한 승리 수익까지 더해짐에 따라 이렇게 여성 이용자 수가 높으면 물론 이용자의 70%가량이 36세 이상이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리그 참여를 할 정도의 구매력은 있다는 셈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게임 개발자들이 2009년에는 3만 명 정도였지만 2020년도에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예요. 전체 시장 크기도 이제 영화와 음악 그리고 책 시장까지도 넘어버리는 등 1750억 불의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 모바일 게임은 이중 절반 규모인 86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즉 스킬즈의 메인 타겟 시장은 따지고 보면 이 860억 불의 뭐 노른자 시장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스킬즈를 이용하는 이 월간 활성화 유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0년 4분기에는 240만 명을 기록하였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2021년 1분기는 다시 이제 260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정되고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1인당 경기 참여에 지불하는 금액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네. 이용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추세를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스킬즈의 성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불안함에 이제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스킬즈의 적정 주가를 45불로 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약 64%가량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스킬즈의 향후 예상 매출 성장률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시장의 예상 성장치는 18.5%, 또 스킬즈가 속한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산업의 성장률은 35.7%지만 스킬즈는 앞으로 60%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스킬즈의 경영진은 이제 스킬즈의 지분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CEO가 17.7%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이 내부자 보유의 이제 보유율은 약 25%가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와 같은 이렇게 뭐 대형 투자 기관도 보이고요. 여러 이제 투자 기관들이 보이네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그럼 우려되는 점을 좀 볼게요. 우려되는 점은 이 내부자들이 최근 들어 대량으로 주식을 이제 매도했다는 점인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약 2억 4천만 불가량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내부자들이.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뒤쪽의 내용이랑 약간 이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자, 그럼 이제 스킬즈의 재무제표를 한번 이제 분석해 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통해 이 기업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최대 장점은 일단 매출 성장률인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36% 그리고 92%라는 말도 안 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이제 2억 3천만 불 정도를 기록했네요. 뭐 한 2,300억 원이죠, 한국 돈으로.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신생 겹치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제품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 이익률을 본다면 매년 약 95%가량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론상으로 본다면 정말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 매출에 필요한 직접적인 제품 원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는 3년간 약 10%가량 수준을 유지했고 이 매출 대비 관리비는 29%에서 최근 뭐 18%까지 크게 줄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이런 영업비용에 상장을 하면서 발생한 직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뭐 연구개발비와 관리비는 뭐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 바로 마케팅비입니다. 마케팅비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거의 100% 가량을 3년 동안 매출액의 이제 100% 가량 이상을 이제 기록하였는데 이 뜻은 이 매출액 전체를 마케팅비로 소모하고 있다는 뜻이며 즉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도한 마케팅비로 인하여 기업은 훌륭한 수익 구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마이너스 43%의 영업 손실률을 기록했고 이 영업 외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순손실률은 마이너스 이제 49%를 기록하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참고로 이 영업 외 비용은 이 공정가치 조정으로 인한 이제 일시적인 비용으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봐도 돼요. 뭐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요. 이 표에서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바로 이 아웃스탠딩 쉐어스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또 크게 한번 하기도 했죠. 뭐 기회가 있으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를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스킬즈는 이 마케팅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마케팅 비용은 기업이 통제 가능한 비용이죠. 그냥 마케팅 안 하면 되니까요. 매출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마케팅비를 제외 시 스킬즈의 수익률을 이제 다시 본다면은 약 64%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매출 총 이익률이 이제 92%인데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비 10% 그리고 관리비 꼭 필요한 거죠. 관리비 이런 걸 18%를 뺀다면은 약 64%의 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64%에서 뭐 알아서 이제 적당히 이제 마케팅 비용을 쓴다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흑자가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 거죠. 뭐 이 마케팅 비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유입되고 이 매출이 지금처럼 뭐 크게 증가해 준다면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이런 흑자 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려가 좀 이제 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스킬즈의 제품 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스킬즈의 정확한 수익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요것만 보고서는 괜찮다 뭐 어쩌다 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공시자료에서 이제 나온 주석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일단 스킬즈의 제품 원가는 이렇게 결제 수수료, 고객 서비스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들, 그리고 서버 이용료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비용이 매출의 5.3%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것을 볼 때 확실히 수익 성장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마케팅 비용이 전체 매출보다 컸죠. 이 비용을 자세히 뜯어본다면 마케팅 비용은 이 홍보 비용과 인게이지먼트 마케팅 비용 두 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공시자료에 나 있는 내용이에요. 홍보 비용은 신규 이용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이제 일반적인 광고와 같은 비용으로 전체 매출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게이지먼트 마케팅입니다. 공시자료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제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보상입니다. 스킬즈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저들의 게임 대회 참여비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참여를 더 장려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비용도 매출 원가에 충분히 뭐 집어넣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이제 뭐 비용이니까 그렇죠. 2020년 기준에는 이 인게이지먼트 마케팅 비용만 해서 거의 9,900만 불, 거의 이제 그러니까 거의 1억 불을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매출의 전체의 거의 50% 가량을 쓴 거죠, 거의 보시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 수익률표를 다시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위에서 설명드린 이제 나온 이 64%의 수익률에서 43%의 인게이지먼트 마케팅 비용을 뺀 21%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신규 유저 유입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 시 설정한 수익률입니다. 일단은 스킬즈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유저 수 증가와 매출 증가를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익성을 따지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그러니까 투자처가 될 수 없겠고 일단 압도적인 매출 성장 후 그 다음 천천히 수익성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비교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뭐 스퀘어 같은 경우도 뭐 수익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게 호불호가 극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시원하게 또 찬물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 표는 임원진들의 보수를 보여주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CEO인 앤드류는 2000년도 기준 총 1억 불, 그러니까 즉 한국 돈으로 이제 1000억 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예. 회사 1년치 매출이 2억 3천만 불인데 이 CEO가 혼자 이제 1억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연봉은 40만 불 가량으로 준수했지만 이 옵션 보상으로 거의 1억 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감당해야 할 짐인데 이 욕심이 과하면 체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CEO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럼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즈의 재무 상태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을 통해 2020년도 12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약 2억 6천만 불 가량을 기록하는 등 이제 전체 자산의 90% 가량이 유동성 자산이었고 정말 다른 특이한 자산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건물과 같은 유형 자산이 존재하긴 했지만 근데 또 뭐 재미있는 점을 보면 스킬즈는 매출 채권 즉 외상과 재고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매출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회사가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본다면 현금 흐름도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왜냐면 외상 없이 매출 전체가 현금으로 바로바로 들어오고 쌓아놓는 재고 자산이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채 항목을 보면 이 매입 채무가 어컨 페이어블 있죠. 매입 채무가 전년 대비 7배 가량 증가한 2,200만 불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전체 매출의 약 10% 가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없는데 이렇게 크게 매입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스케일즈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대출 차입금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 이익을 못 내는 성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앞으로 있을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성장주들의 수익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란 불안감인데 2020년 말 이제 이 연말 기준으로만 본다면 최소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부채가 아예 없어졌어요. 다 갚은 거죠. 이제 상장하면서. 정말로 다른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누적 결손금이 커져가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항상 그렇듯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의 순이익 혹은 순적자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실제로 현금이 지불되지 않은 감가상각과 직원보상금은 다시 애드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업 외 비용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항목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지불돼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서 이것은 이제 다시 여기서 플러스해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입 채무는 여기서도 플러스가 되는데 즉 줘야 할 돈을 실제로는 안 준 것으로 이것을 통한 현금 흐름 상승은 장기적으로 볼 땐 좋지 않아요. 스킬즈를 투자하시는 분은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장기 부채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매입 채무가 과다하게 쌓이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런 모든 항목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니 실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의 감소는 이 적자액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2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한 것 중 절반 가량은 실제 현금이 현금으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통제 가능한 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언제든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이긴 해요.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좋다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성장주들에게는 그것까지 바란다는 건 좀 사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플러스 전환을 할 이제 구조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투자 활동은 없었고 이 재무 활동을 또한 이제 상장을 통해 이제 발생한 것들로 사실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또 상장을 통해 이제 이 기말 기준 2억 6천만 불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기록하였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 있을 이제 적자를 버틸 기초 체력 또한 충분해 보이고 그 이상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까지도 가능한 정도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제 스킬즈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한 기업에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으로 투자하면 악재겠지만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스킬즈의 현재 차트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향후 매출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킬즈는 이때 갭 상승을 한번 크게 하면서 이제 크게 한번 하고 쭉 하락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일반적인 스펙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닌 것들도 있지만요. 물론 이 하락에는 스킬즈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의 시장 상황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약 45불 가량을 찍고 지금은 15불대로 내려왔는데 거래량도 보면 근데 거래량 오히려 더 커지고 있죠. 네, 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보시면 이 RSI를 보시면 RSI 아시죠? RSI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26.88로 이 밴드 밖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이제 스킬즈를 이제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어제 조금 들어갔는데요. 이 기업의 성장과 수익 구조도 나름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이 RSI가 저를 가장 크게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꺾지 않은 골든 크로스 그런 건 아직 안 됐지만 이 RSI 매매 기법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과매도된 구간이고 또 항상 오르거나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이 없듯 계속해서 과매도 혹은 또 계속해서 과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주식도 드물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뭐 여러 상황들을 이제 고려할 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저는 이제 뭐 조금은 투자해도 될 구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맹신하진 마시고요.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스킬즈의 2021년과 2022년 매출을 약 3억 7천만 불과 5억 6천만 불로 예상했는데 작년 매출이 2억 3천만 불임을 감안시 향후 이제 2년간 최소 5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워드 PSR 기준으로 본다면 16배에서 뭐 10배까지도 내려가는데 이 PSR은 사실 상대적인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치고는 정말 낮은 이제 포워드 이제 PSR인 거죠.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 물론 45불대여 가격이었으면 이게 훨씬 컸죠.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라서 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조금은 이제 분산 지금 슬슬 이제 뭐 분산 투자를 분산 투자 죄송합니다. 분할 매수를 저는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은 조금씩 더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올라준다면 다행이고요. 뭐 오늘 이렇게 저도 뭐 나름 조금의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수 타이밍을 잡은 근거와 기업 분석을 함께 설명해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설명드린 뭐 장점을 뿐만 아니라 뭐 위험 요소 같은 경우도 꼭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